상황이 악화되자 전 세계가 하나둘씩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마저 유럽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미국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미국 공항에서는 상당한 소동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당연히 현재는 미국인들의 미국 입국에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미국인들마저 입국이 금지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인들이 서둘러 귀국길에 오르면서 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내 다수의 공항에서는 승객들이 대거 몰렸을 뿐만 아니라 통과 절차까지 상당히 까다로워지면서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에만 최소 5시간에서 10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다수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CNN 뉴스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달라스, 시카고, 뉴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길을 잃고 혼란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난리통에 오히려 공항에서 사람들끼리 밀집해 미국 당국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며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혼란과 지연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며 그의 SNS에서 밝힌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혼란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은 전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이미 인천공항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모든 승객들이 편안하고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던 미국 ABC 기자는 한국의 뛰어난 시스템을 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국 기자는 사람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을 다 닫고 있다면서 한국의 믿을 수 없는 관리 시스템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생활용품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가득 들어차 있던 판매대가 텅텅 비어버린 현상을 전 세계에서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자국민들을 진정시키며 생활용품이 부족할 일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복수 언론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맨하튼 거리가 텅텅 비어있을 정도로 한산한 상태라고 합니다. 평균 유동인구만 150만 명이 넘었던 뉴욕의 타임스퀘어에는 이제 사람을 구경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뉴욕 지하철과 버스 승객들 역시 줄줄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미국 마트에만 사람들이 붐빈다고 합니다. 판매대의 물건이 채워지자마자 물건들을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CNBC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들에게 사재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잠잠해지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재 및 식자재 업체 임원 20명과 정화통화를 갖고 생활용품 공급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역시 미국의 공급 체인은 튼튼하며 미국 대중들이 일상용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판정자들이 들불처럼 번져 불안감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의 반응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한국과 비슷한 추이로 상황이 흘러가던 이탈리아는 자신감보다는 대중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하는 일련의 광범위한 이동 제한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은 일련의 결정적인 조치를 취한 후에 중국 정부나 이탈리아와 달리 교육과 투명성 그리고 시민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보로 시민들을 설득해 도시를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훌륭한 시민사회 역시 자발적으로 이러한 행동에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은 주요 행사를 취소하고 대부분 온라인 행사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의 고유한 장점을 이용할 때 적어도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과연 몇 년 전에 취임한 안토니오 구테르스 UN 사무총장이 지난 30일 한국의 대응력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주목할 만한 본보기다 Remarkable example. 라면서 극찬을 했는데요. 대체 이 사람은 한국에 어떤 걸 봤길래 이렇게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나 라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확실히 괜히 그런 것이 아닌 건 분명했습니다. 또한 유엔에서 극찬을 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정반대인 영국, 오늘은 이 소식까지 저쪽의 현재 심각한 상황과 그걸 악화시키는 듯한 대형 언론들,
그리고 국민들의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현 시국에 대한 전망과 대처를 얘기하는 기자회견에서 주목할 만한 본보기이자 이 싸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라면서 그것은 바로 한국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또 구 총장은 한국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 4명을 제외하면 지난 30일 동안 국내 요인만으로 감염된 사례는 0명이다 라고 전하면서 한국은 이번 사태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는 어디에서나 따라야 할 본보기다. 전 세계 많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사례를 따르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어디까지 극찬을 할 것인지 좀 더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말하고 줄인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못 알아듣고 아니라고 현실을 부정하는 나라나 세력들은 없겠지요. 한편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영국, 그러나 예로부터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라서 그럴까요? 사람들이 공격적이고 전투적입니다. 현재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은 너무 답답하다라면서 뒷일은 생각을 안 한 채 자유를 달라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국은 봉쇄 조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23일 이후 슈퍼마켓과 약국 등 일부 필수 영업장을 제외한 모든 가게의 영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하루에 딱 한 번 장을 보러 가는 등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 빼고는 이동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도 거의 없어졌고 대부분 기업들도 문을 닫거나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종교적으로도 큰 행사인 부활절이 있었는데 이때도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고 4월 말에 개학을 한 학교들은 한국의 노하우를 가져가 앞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들의 단편을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영국 런던에서는 꽤 규모가 있는 프랜차이즈인 레옹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지난달부터 이 매장에는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생필품을 늘어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왜 스타벅스 같은 데 보면 커피 외에도 쿠키라든지 머그컵 등을 놓고 팔잖아요. 여기는 달걀, 야채, 과일같이 아예 마트처럼 식자재를 팔고 있고요. 급기야 어차피 마트에 가봐야 이런 꼴이 날 걸 대비해 화장지까지 소소하게 같이 팔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현재 영국의 사망자 수는 4월 기준으로 26,097명인데요. 이 수치는 사실 우리 한국에서 볼 때는 엄청 높은 수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이 정도면 낮다고 보는 걸까요? 그럼에도 밖에 돌아다니고 싶다고 지금 난리인 상황인데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26,097명이라는 수치마저도 정상적인 게 아닌 것이 밝혀졌는데요. 영국 노년층의 대부분이 머물고 있는 요양시설 등에서 나오는 수치가 자연사로 처리되면서 마음대로 빼버린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자연사도 있는 건 맞지만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게 돌아가셨다라면서 사망자 수치를 낮추려는 것이었죠. 이것을 보고 가디언지 등 대형 언론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결국 영국 정부 측도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다만 5월부터는 영국 내 모든 요양시설의 확진자에 대한 관리를 높여가겠다 라면서 애매하게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여튼 관건은 봉쇄 조치도 한 달을 넘어서는 시점이 되자 역시 이곳저곳에서 피로감을 나타내는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개인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또 다른 영국의 대형 언론인 더 타임즈와 더 텔레그래프까지도 나서서 매일매일 봉쇄 조치를 없애자거나 완화하라면서 정부 측을 압박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이러는 이유로는 봉쇄를 빨리 풀지 않으면 경제 악화에 따른 장기 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참고로 더 타임즈와 더 텔레그래프는 보수 성향의 언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타임즈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봉쇄 완화를 시작했다 라고 했는데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는 이미 봉쇄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라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했으면 별일이 없는데 그 이후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주 드문 경우에 젊은 층 희생자가 있더라도 사망자는 대부분 노년층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어서 29세 이하 사람들의 사망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통계를 봐도 50세 이하 사람들까지 범위를 넓혀도 2,000명 중에 1명 비율이다. 이 사람들은 물론 60세 이상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바로 일터로 돌아가는데 위험이 거의 없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한 물리적 거리를 잘 유지한다면 감염의 위험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마스크도 답답하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물리적 거리를 잘 유지를 할까요? 아무리 답답해도 그렇지 5월 사망자 통계를 보면 현재 영국이 전 세계 4위이고 26,097명이 나왔는데 이런데도 마치 이번 사태가 거의 다 끝났다, 조심만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 빠른 판단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요? 이 표에서 1, 2, 3위를 보시면 자유분방하다고 알려져 있는 미국, 스페인, 이태리가 차지했고요. 영국도 4위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내친 김에 3위까지 가서 동메달이라도 따고 싶은 걸까요? 순위를 보면 어떻게 된 게 상위권 나라들일수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유를 외치면서 덜 조심하고 한국같이 순위가 낮은 나라들이 오히려 더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그 반대인가요? 더 많이 조심하기 때문에 순위가 낮아진 걸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요새 한국의 순위는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몇 위냐 한참을 찾아야 할 정도로 순위가 내려갔고요. 우리는 5월 초 현재 35위고 앞으로는 더욱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한편 영국의 애논이라는 사람이 이번 사태로 인해 집에서만 생활해보니 큰 깨달음을 얻었다 라면서 페이스북에 한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의 내용은 한국이나 영국, 미국 등 특정 나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아마 전 세계가 비슷하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큰 위기에도 끝까지 못 알아듣는 나라들도 분명 있겠지만 그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일단 좋은 내용인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난 며칠간 배운 교훈이라는 뜻인데요. 대체로 미국이나 유럽 쪽 사람들이 활동적인 걸 좋아해서 그런지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오랜 시간 지내는 걸 매우 힘들어하네요. 그러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들 무려 2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 애논에게 공감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요?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선두를 달리는 국가가 아니었다. 2. 중국은 미사일 한번 쏘지 않았는데 마치 3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느낌이다. 3. 유럽인들은 이름값에 비해 그리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4. 우리는 휴가라고 해서 굳이 유럽이나 미국을 여행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5.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면역력이 좋은 건 아니었다. 6. 인간은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시기엔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위치에 상관없이 모두 기회주의적이고 비열했다. 7. 목사, 랍비, 물라, 알파, 판디트가 환자를 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의사와 의료 종사자들이 했다. 이 얘기는 아마 종교 쪽에 등장하는 인물들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환자를 구한 게 아니라 의사가 구했다. 이 얘기 같습니다. 인간 자체가 지구에 있어서 바이러스인 것 같다. 우리는 적색 탑비즘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쓸 수 있다. 건강 전문가들이 스포츠의 스타나 연예인보다 더 가치가 있더라. 석유는 소비가 없는 사회가 되니 가치가 없어지더라.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갇혀있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이제 알 것 같다. 식물들은 인간이 안 돌봐도 생각보다 빠르게 자랐다. 알고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에서 일할 수가 있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 정크푸드와 패스트푸드 없이도 살 수가 있었다. 사소한 범죄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이번 기회에 석방될 수 있었다. 위생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요리하는 법은 여자만 알면 안 되는 것이었다. 전 세계에는 좋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 학교를 더 지어 자유롭게 만든다면 감옥도 더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병원은 덜 짓게 될 것이다. 미디어라는 곳 대부분은 아주 조직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곳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공감되는데 명예, 부, 지위는 다 허상이었다. 건강이야말로 제대로 된 부였다. 이렇게 23가지를 깨달았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많은 공유가 되었는데요. 몇 가지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많은 부분이 맞는 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보니 더더욱 저쪽 사람들은 갇혀서 얌전히 지내는 걸 힘들어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우리나라는 모두가 힘을 합쳐 진짜 빠르게 해결되는 중이구나 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태는 아직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이 빨리 오려나 봅니다. 환절기 건강 주의해 주시고 다음에 다른 소식으로 또 뵙겠습니다.